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 아파트 부족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요. 무주택자들, 특히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실망이 크죠. 서울에 아파트를 갖는 게 꿈인데 갖기가 어려워졌어요. 볼까요? 노원구의 건영 3차, 즉 84제곱미터만 하더라도 어때요? 2013년도에 4억 9,500만원 했죠. 2017년 6월에는 한 5억 9,800 했어요. 하지만 2020년 7월 현 시점에는 10억이 넘었죠. 10억이 작은 돈이 아니죠. 굉장히 큰 돈이에요.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10억이면 강남 아파트 84제곱미터를 살 수 있었죠. 그래요. 좀 싼 지역이 없나 싶어서 살펴보니까 성북구 정릉 이 편한 세상이 서울에서는 비교적 가격이 낮은 편이죠. 근데 한번 보세요. 59제곱미터도 2017년 6월에 3억 7,500만원이었는데 2020년에 얼마인가요? 8월달에 6억 5천만원에 거래됐죠. 그래요. 85제곱미터는 2017년 6월에 4억 4,200만원에 거래됐는데 20층이 2020년 8월달에 14층이 7억 2,800만원에 거래됐어요. 6억 5천만원이든 7억 2,800만원이든 작은 돈이 아니죠. 그래요. 6억 5천만원이면 한 4, 5년 전에 강남 아파트 59제곱미터를 살 수 있었죠. 그래요. 하여간 7억이든 8억이든 10억이든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요.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좌절할 수 있겠죠. 그렇다 해서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할 수 없을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깊이 연구하면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돈으로도. 이제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서울 아파트는 어떤가요? 저번 시간에 언급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전국 서울 아파트 비중이 얼마인가요? 53%죠. 여기에는 농촌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서울은 어떤가요? 전국 평균의 현재 못 미치죠. 45.99%죠. 그래요. 부산만 하더라도 59%, 대구만 하더라도 58%. 그렇죠. 광주는 아예 79%. 절대적인 부족이에요. 서울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요. 광주는 어떤가요? 어지간하면 다 아파트에 산다는 거죠. 연립 이런 데 살면 광주에서는 사람 취급 못 받겠죠. 그래요. 서울에서는 그래요. 연립에 살아도 연립 가격도 낮지 않죠. 그렇지. 하지만 광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살지 못하면 사람 취급 못 받을 가능성이 커요. 서울 아파트 비중 증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전국은 어때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11% 정도 증가했죠.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2010년에서 19년 사이에 한 5.6% 증가했어요. 서울은 어떤가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서는 그렇게 떨어지진 않죠. 비중이 한 10.18% 증가했죠.
그래요. 아주 뭐 떨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2010년에서 2019년 사이는 어떤가요? 3.34%밖에 증가를 안 했죠. 그래요. 증가분 어떻게 구하나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서는 그래요. 2010년에서 2000년을 빼면 되죠. 그리고 2010년에서 2019년 증가분은 53에서 48을 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요. 서울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부산마다도 어떤가요? 201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증가분이 12%죠.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도 8%죠. 그래요. 서울은 어떤가요? 증가분이 제일 커야 정상이죠. 왜 그래요? 아파트 비중이 어떤가요? 제일 작죠. 2010년을 보더라도 사실은 제일 작아요. 그 증가분이 제일 커야 정상인 거예요. 아파트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증가분이 제일 커야 되는데, 그래 중간은 돼야 되는데 어떤가요? 증가분이 꼴등이에요. 꼴등. 그렇죠.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금리까지 장기간 크게 하락했으니까 당연히 폭등을 하는 거죠. 그래요. 어떤 세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조건이 완전히 갖추어져 버린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그럼 아파트 증가율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비중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뭔가 속임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파트 증가율 한번 봤어요. 전국은 1698만 5천 채에서 1937만 3천 채로 증가했죠. 238만 8천 채가 증가했어요. 한 14% 증가했어요. 서울은 143만 9천 채에서 166만 8천 채로 증가했죠. 22만 9천 채가 증가했어요. 한 15.9%가 증가했어요. 이것만 보면 서울이 뭐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보세요. 부산 보세요. 부산 몇 프로 증가했나요? 증가분이 15만 6천 채인데 25%가 증가했어요. 경기도는 어떤가요? 마찬가지로 24%가 증가했죠. 대구도 어떤가요? 24%가 증가했죠. 인천은 한 40% 증가했죠. 39%. 광주는 어떤가요? 11% 증가했죠. 아파트 증가율이. 광주보단 잘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래요? 광주는 이미 80%가 보급되어 있는 거죠. 2010년도에 이미 77%가 보급되어 있죠. 아파트 비중이 77%죠. 서울은 어떤가요? 2010년도에 42%죠. 아파트 비중이. 그리고 광주는 제외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광주와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전도 어떤가요? 21%가 증가했죠. 그래요. 대전은 어떤가요? 대전도 생각보다 많이 안 증가했죠. 하지만 대전도 2010년도에 이미 54% 정도가 보급되어 있었죠. 그래요. 보세요. 대전은 2010년도에 광주, 경기도 다음으로 많이 보급된 거예요. 인천보다도 더 많이 보급되어 있었죠. 근데 2010년과 2019년 사이에 대전도 정책이 좀 이상하죠. 굉장히 좀 적게 보급됐죠. 2010년도에는 3위였는데 그래요. 광주, 경기도 다음이었는데 지금 어떤가요? 대전도
어떤가요? 다 대전보다 높죠. 서울 빼고는 다 높죠. 전국은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전의 주택 정책도 사실은 최근 10년간 썩 좋은 게 아니었어요. 좀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파트가. 그래요. 규모로 보면 어떤가요? 서울이 경기도 다음으로 많이 보급이 됐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량만 보면 와 많이 보급됐는데 왜 그러냐, 너무 인색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도시 규모가 어떤가요? 부산 볼까요? 부산은 몇 배인가요? 부산은 인구가 330만이니까 서울은 967만이고 그 신도시 인구 빼더라도 거의 3배 가까이 되죠. 근데 증가 절대적인 수치를 보세요. 부산 15만 6천 채인데 서울은 22만 9천 채예요. 2배도 안 되죠. 30만 채가 돼야지 2배가 되는 거죠. 2배도 안 돼요. 그래요. 한 1.5배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요. 부산보다 많은 아파트 공급됐다 해서 많이 공급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 규모를 생각하면. 그래요. 인천하고는 거의 큰 차가 안 나죠. 인천은 18만 3천 채가 보급됐죠. 서울 몇 채 보급됐나요? 22만 3천 채 보급됐죠. 인천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급됐죠. 인천 도시 규모 볼까요? 290만 원이에요. 290만 원이에요. 부산보다 더 작죠. 그래요. 3배가 훨씬 넘게 차이 나죠. 서울 인천보다 인구가 3배 이상이죠. 근데 거의 비슷해요. 서울은 주택정책을 완전히 실패했죠. 서울의 주택정책 실패가 지금 전국적으로 대혼란을 일으킨 거죠. 그렇잖아요. 금리 인하는 어떻게 보면 뭐 인위적인 요소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강하잖아요. 근데 서울 주택 부족은 어떤가요? 인위적인 거죠. 그래요. 정책 실패인 거예요, 완전히. 그래요. 근데 서울은 좀 원래부터 보급률이 좀 낮았죠. 뭐 연유가 있겠죠. 연유가 뭘까요? 대충 진단 가서 뭐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 아파트 부족 현상을 정석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요. 신도시로 풀려 했던 거예요. 신도시로 좀 임시방편을 쓰더라도 서울을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낮은 거예요. 꼼수를 쓰니까 뭐 일시적으로 괜찮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울이. 임시방편을 쓰더라도 어떤가요? 개발을 지속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죠, 서울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래요. 특히 2010년과 19년 사이에서는 어떤가요? 개발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제가 아주 큰 거예요. 죄인이 누군지 살펴봐야 되겠죠. 서울시장이나 뭐 대통령이나 정부일 수도 있겠죠. 2010년과 19년 사이에 있었던. 좀 조사해보긴 해봐야 돼요. 근데 한꺼번에 60%를 보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보급했으면 책임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좀 완화됐을까요? 최소한 어때요? 부산이나 대구 수준은 보급이 됐어야 되겠죠. 부산 대구가 어떤가요? 서울보다 아파트 비중이 높죠. 2010년도에 보면 50%고 대구는 51%죠. 서울은 42%밖에 안 되죠. 최소한 어때요?
부산, 대구 정도는 보급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25% 정도는 보급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책임 정도는 면피할 수 있었겠죠. 25%로 계산하면 한 36만 채가 돼요. 그래요. 22만 9천 채를 보급했죠, 서울이. 만약에 그러니까 그걸 빼면 돼요. 13만 천채가 부족하죠. 25%로 계산하면. 13만 천채를 더 공급했다면 그래도 뭐 부산하고 그 대구만큼은 했으니까 뭐 책임 그래 뭐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서울은 어떤가요? 13만 천채면 작지가 않죠. 그래요. 그럼 책임을 완수하려면 어떤가요? 40% 정도는 공급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인천이 40% 공급했죠. 공급하려면 공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요. 인천이 39% 보급했잖아요. 인천 어떤가요? 51% 보급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의지가 강하면 할 수도 있었던 거죠. 정부든 서울시든. 그래요. 책임이 아주 큰 거예요. 40% 하면 책임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거죠. 한 30% 정도 해도 뭐 잘해도 인정해 줄 수 있겠죠. 그래요. 아주 크게 잘못한 거죠. 이 수사에서 책임자들 박원순 전 시장은 죽었지만 연루된 자들 모조리 색출해야 되겠죠. 불구덩이 던져버려야 되겠죠. 그래요. 국가에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정부든 뭐 서울시든 대통령이든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에 했던 대통령들도. 그래요. 좀 이명박 대통령도 좀 이상하죠. 뭐 누구를 뭐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제일 뭐 책임은 가볍겠죠. 뭐 서울 개발하려고 했잖아요. 그 기억에 뉴타운이니 뭐니 있긴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 된 뒤에는 뭔가요? 뉴타운 같은 말이 싹 사라졌죠. 그것도 한번 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서울시 때 서울시장 할 때 뉴타운 하면서 재개발을 신경 썼으면서 대통령이 된 뒤에는 왜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이상하죠. 좀 이상하긴 이상해요. 상식적으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대통령이 됐는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정상인 거죠. 그래요. 그래도 좀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좀 어때요? 뭐 국가에 큰 기여를 한 게 됐겠죠. 그래요. 뭐 탓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서울시장 할 때 좀 잘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아파트가 많이 보급되면 또 상승률이 지금처럼 크지는 않겠죠. 왜 그래요? 거래가 더 많이 이루어지겠죠. 어떤 특정 가격에서 예를 들어서 평균 가격이 5억에서 5억 천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때요? 거래량이 많으면 쉽게 못 올라가죠. 그래요. 왜 그래요?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예를 들어서 수요량이 1000개가 있다 가정해 보세요. 근데 그 기간 동안 1000개가 보급된다 생각해 보세요. 1000개를 넘어서야지 공급량을 넘어서야지 상승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에 1000개씩 거래됐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수요량이 1500개로 변해보세요. 그럼 올라가겠죠. 일정 기간 1000개를 다 소화시키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공급량 2000개라 생각해보세요. 올라가기 쉽지가 않겠죠. 다 2000개를 다 소화하고 올라가려면. 그래요. 공급량이 충분했으면 상승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집을 구하기 원하는 사람들도 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집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너무 빨리 올라가면 어때요? 집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래요. 하락도 마찬가지죠. 1000개씩 거래되다가 공급량이 1500개로 증가하면 하락하겠죠. 그래요. 쉽게 말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하락하는 것도 평소 거래량이 큰 폭 증가해 있으면 하락도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에 어떤가요? 주택가격이 안정이 되겠죠. 현실에서 확인할 수도 있죠. 그래요. 부산이든 부산은 한 60% 보급되어 있죠. 광주는 또 한 80% 보급되어 있죠. 이런 데서는 어지간해서는 집값이 크게 변동하지 않죠. 그래요. 그래요. 뭐 광주도 마찬가지겠죠. 대구도 뭐 큰 차이 없겠죠. 이런 말이 많죠. 거래량이 감소하면 하락한다. 그래요. 사실일까요? 진실일까요? 진리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000개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더라도 공급량 일정 기간 공급량이 500개고 일정 기간 수요량이 500개면 어떤가요? 가격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큰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공급량이 400개로 감소하고 수요량이 500개로 600개로 감소하면 어떤가요? 상승하는 거예요. 400개를 다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하락도 마찬가지죠.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공급량이 600개고 수요량이 400개예요. 그래요. 그러면 다 팔린 뒤에 또 하락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래량 감소는 그래요. 상승 하락의 원인이 아닌 거예요. 거래량 감소할 때 어떤 식으로 감소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요. 최근에 2020년 7월달에 서울 아파트가 급등한 뒤에 어땠어요?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 했죠. 근데 신고가가 나왔다 했죠. 그건 어떤 상태인가요?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감소한 상태인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펴봤는데 서울 아파트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겠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돈도 없어요. 10억도 없고 노원구 살려고 해도 한 10억 필요한데 10억도 없고 좀 서울에서 좀 비교적 그래도 가격이 낮은 성북구 정릉 쪽에 아파트를 살려고 해도 사지 못해요. 막 6억 5천 7억 해요. 작은 돈 아니죠. 이거 어떡하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길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분위기 어떻게 바뀔까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활성화되겠죠.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다 알게 되겠죠. 야, 이거 서울에 큰 문제가 있었구나. 주택정책에 큰일 났다. 빨리 재개발 재건축해야 한다. 또 그게 맞죠. 서울 집값이 안정이 돼야 되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러면 어떤 분위기가 일어나겠어요? 재개발과 재건축을 안 하려고 하고 방해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역적이 되겠죠. 재개발 재건축을 장려하고 도와주는 뭐 정치 지도자나 공직자는 이제 충신이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재건축 아파트는 어떤가요? 비싸죠. 그럼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는 뭘 노려야 되겠나요? 재개발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재개발을 한번 볼까요?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을 방해하는 정치인과 공직자는 역적이 되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장려하는 정치인과 공직자는 충신이 되는 거죠. 확실한 거죠.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볼게요. 이제까지 어땠어요? 공급 급한데 정릉 6 신수 2구역 잇따라 해제. 2020년 8월 21일자에 나온 말이에요. 재개발을 안 서두르고 있는 거죠. 해제해버리는 거죠. 정릉 389역 정비구역 해제 마찬가지죠. 재개발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이게 언제 뜬 거냐면 2016년 6월 2일자. 그러니까 2010년과 2016년 사이에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와주고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2016년 6월에 나온 거고 2020년 8월 달에도 마찬가지죠. 그 문제인 거예요. 지금. 빨리 이 책임자들을 색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사해보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정릉에 뭐 재개발 지역은 많겠죠. 정릉만 있는 것도 아니겠죠. 뭐 신수도 있고 또 여러 군데 있겠죠. 열심히 찾아야 돼요. 정릉만 알아보면 정릉 2020년 7월 단독주택이 99제곱미터 작지 않죠. 3억 9,300만원 그래 됐어요. 싸죠. 72제곱미터가 2억 8천, 79제곱미터가 3억 4천에 그래 됐어요. 이런 집들 갖고 있는데 재개발이 돼서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싼 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요. 그 방법을 구사해야 되는 거예요. 재개발 방해하면 뭐가 된다 했죠? 역측된다 했죠, 이제. 그래요. 그러면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아파트를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2억 8천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84제곱미터 아파트 얻을 수도 있겠죠. 84제곱미터 아파트는 현재 가격으로 따져뒀던가요. 정릉 보면 7억 2,800만원 하죠. 또 뭐 새 집은 좀 더 비싸죠. 한 1, 2억 더 비싸죠. 그러면 가격이 변동 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2억 8천을 투자해서 한 8억 5천짜리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들, 특히 2030 세대들이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투자 기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